네, 3월 2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일시적으로 68,000달러까지 돌파해 내려는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역시 주간 차트가 의미 있게 종가 마감을 해주니까 그런 연장선의 흐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간 종가가 잘 나와줬어요. 저는 65,000달러 위에서만 주간 종가가 형성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루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67,000달러 부근에서 주간 종가 마감을 해주면서 그 주변에서 지금 다지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좋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65,000달러 부근이고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58,0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 자체는 방향성을 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꼬라 박는 거는 이제 할 만큼 했고 지지받으면서 다시금 반등 모멘텀을 확인해 주고 있다. 과연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이게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 더 바라보면 67,000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69,000달러를 뚫고 그렇게 올타임 하이 73,0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이걸 반감기 전에 이렇게 보여준다면 완전 땡큐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반감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야기가 금방금방 나올 겁니다. 이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거의 막 이게 이 버즈 느낌으로 막 웅엉웅엉 거리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안드레이 그라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DWF 랩스 설립자인데 이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마케팅 담당하는 기업이죠. 이 암호화폐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 민코인을 제외한 시장이 대부분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금 유입이 약간 둔화됐지만 이렇게 시장은 새로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속도나 그런 사이즈가 약간 좀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다지기의 양상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이 트렌드를 좀 잘 봐야 돼 라면서 지금 붙여놨는데, AI, 리얼월드 에셋, 실물자산 토큰화, 게임, GK, 인프라, 디파이, 데립스, 파생상품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까, 모든 걸 집중할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건 개인이 관심을 갖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걸 싹 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알트코인들 한 50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대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을 이끌고 있는 AI, 블랙록이 중심이 돼서 리드하고 있는 리얼월드 에셋, 게임 말할 것도 없고 GK 말할 것도 없고 인프라, 레이어 1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내가 조금 관심을 갖고 공부를 계속해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라면 더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게임 이쪽은 별로 관심 없고 AI, RWA, 인프라, 디파이 이 정도에는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선별이 이미 마무리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쯤이면 정말 마무리를 하면 좋은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킹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살살 드세요. 로버트 키요사키 꽤 전폭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4월 전에 나는 비트코인 10개를 더 매수할 계획이다. 9월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짜 돈을 저축하는 가난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채무국이고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고 일본과 독일이 불황이고 일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생활을 하고 있고 은행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스마트머니는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고 9월까지 10만 달러에 도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적 기요사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버트 기요사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버트 기예스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인물이기도 한데 어쨌든 뭐 신념 하나는 그래도 나름 확고하게 서 있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나름 저가 매수를 잘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폭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상황들 우리가 다 짚어봤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조금 동의를 하신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막 가슴 졸이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1등 요인은 단연 블랙록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우리 돈으로 1경 원 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어요. 지금 그레이스케일 GBTC에 담긴 비트코인 물량이 35만 개인데 지금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긴 게 24만 3천 개를 돌파했어요. 피델리티도 13만 5천 개. 나머지 상품들도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GBTC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곧 이 자리 1등 자리를 블랙록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OKX나 크라켄 다 합쳐봤자 20만 살짝 넘잖아요. 그런데 이미 블랙록 단일 기업만 놓고 단일 기업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한 개만 놓고 봐도 이미 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과 2달 만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 포인트이고 이미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는 수량은 전체 유통량의 1%를 돌파해 버렸다더라.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캄 인텔리전스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죠. 지금 수준으로 GBTC에 담긴 비트코인 물량이 감소한다라면 14주 안에 완전 소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낭시만 하더라도 GBTC에 담겨있던,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있던 숫자가 61만 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35만 개로 40% 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로 유출이 이어진다라면 14주 안에 완전 소진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진 않겠지만, 설마 0이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속도가 이어진다라면 제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 상당히 재밌죠. 코인텔레그래프도 기사화했더라고요. 블랙록의 ETF가 GBTC에 담긴 비트코인 수량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주 안에 그러니까 14거래일 안에 GBTC 보유량을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 물량이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에 들어오고 있는 일평균 유입 물량이 4,120개. 그런데 GBTC에서 일평균 빠져나가는 유출량이 4,140개. 되게 재밌죠? 물론 이건 사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운용 수수료가 너무 거지같이 비싸서 지금 환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상징성이 워낙 강렬한 데다가 블랙록 자체가 지금 너무 전폭적으로 이 시장에 지금 돌격 앞으로를 하다 보니까 아주 더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한 2, 3주 안에 블랙록이 아까 이 자리에서 1등 자리 할 것 같아요. 내려오고 여차하면 GBTC가 이 피델리티보다도 밀리고 재밌는 상황이죠. 또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사실은 빠르면 2월, 3월 1분기 안에 승인될 가능성도 관측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승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곧 승인되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홍콩이라는 도시 자체가 글로벌 크립토 허브 도시로서의 도약을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정도를 이제
크립토 허브 도시의 어떤 잠재적인 포텐셜이 굉장히 강한 도시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대놓고 미친 척 뻐꾸기를 날리고 있는 곳은 단연 홍콩입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머지않아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번에 해시키 그룹에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여기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이 돼서 출시가 되면 ETF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되거든요. 해시키가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그래서 10개 이상 지금 증권사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곳이고, 미국으로 치면은 코인베이스의 역할을 하게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인베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상반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구체적인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번에 해시키 그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상반기. 그러니까 앞으로 석 달 안에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반기 제 생각에는 한두 달 안에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 워낙 초울트라 대박을 지금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홍콩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 시장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홍콩 의회에서도 이미 홍콩은 준비됐다. 금융당국에서는 준비 끝났다. 지금 단계는 뭐냐면 약간 태풍 전화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미세 조정, 지금 발행 기관들과 금융당국 사이에서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해시키에서 이렇게까지 상반기라는 시점을 딱 꼽아서 1분기가 이제 1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상반기 앞으로 3달 안에 뭔가 벌어질 것이다. 구체적인 소식이라고 하면 뻔하죠. 맥락적으로 승인 일정 나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시키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고 싶어하는 증권사 10개 이상과 논의를 하고 있고, 현물 ETF를 출시하고 싶어하는 증권사 10곳 이상이 이미 의사를 표시했다더라. 이런 얘기들. 그래서 홍콩에서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잘 승인이 되고, 만약에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미국 시장처럼 얻게 된다면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되고, 우리나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거래소까지 이제 오픈했던데 좀 정신머리를 어디다 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사고 싶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 홍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조만간 뭔가 벌어질 것 같다.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은 잘 챙기시고 딱 보시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 그리고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서 출시가 된다라는 것은 추후에 중국 시장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스탠스가 변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중국이 진짜 전폭적인 스탠스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좋다라고 보는 게 맞는 분위기입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주간 차트 상황을 보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곧 올타임 하이 경신을 예상한다. 다시 말해서 조만간 73,000달러, 이거 주간 차트 얘기하는 겁니다. 몇 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올타임 하이 경신을 하고 10만 달러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봤죠. 결과적으로 67,000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73,600달러 올타임 하이 부근에서의 저항을 받고 있고, 68,000달러 중기 저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딱 여기 이 상황이죠. 이거는 확인했고, 이거 두 번째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거죠. 그래서 지금 딱 요 단계.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CME 갭이 지금 상황이 흥미로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 주면 비트코인 현물 가격 역시 함께 그 갭을 메꾸면서 잘 나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8,000달러 지지는 잘 받아줄 것 같아요. 다만 73,600달러 올타임 하이라는 게 워낙 이게 지금 큰 숫자이다 보니까, 정말 저도 표현하다가 마땅히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미지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한 비트코인 가격을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가격을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진짜 비트코인 1억 시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실이 됐고 원화 기준으로도 얼추 지금 1억 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조만간 잘 진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6700달러에서 조정이 저점을 찍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조정은 첫 번째 조정이죠. 신고가 달성 이후에 15% 정도에서 잘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주고,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힘을 몰아붙일 재료들,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도 있지만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처럼 9월에 10만 달러 가능성, 알고 봤더니 역시 로버트 기요사키였어, 로버트 기에스키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이 8시간 차트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한 4월 반감기 전에 85,000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강세 캔들이 지금 시장 심리를 바꿀 수 있다. 반감기 랠리 남아 있으니까 너무 일찍 매도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반감기 전 랠리가 고점을 찍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반감기 랠리라는 게 반감기 전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언제쯤 본격화될지 상당한 관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사실 캡틴 5기 얘기하는 것처럼 4월 초에 85,000달러까지 가는 건 조금 빠른 느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73,000달러 전고 돌파 이후에 새로운 고점을 뭐 75,000달러 부근에서 만들어주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의 저항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약간 사이드 횡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이드 횡보를 몇 달 정도 거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전 반감기 때는 한 5달, 6달 정도? 그래서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8월이나 9월쯤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더 빨리, 예상보다 빨리 승인이 되고 아시아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어낸다라면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 역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의 포물선형 랠리 시점 역시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진짜 로버트 기요사키 말처럼 9월에 10만 달러 가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반감기 전후 시점에서 85,000달러 찍어주고 10만 달러 딱 가지고 원화 기준으로는 1억 3천만 원, 1억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언제쯤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긍정적인 냄새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과연 그게 언제쯤 현실화될지 상당히 주목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속도감과 가속도를 보여줄지 이 역시 관전 포인트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 후퇴, 일시 후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4시간 차트인데 4시간 차트에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 이 확인을 위해서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돌파 테스트를 하면서 살짝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아간다. 어디까지? 73,000달러 전고 돌파, 여기까지. 그래서 가긴 가는데 일시적인 조정도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는 반감기입니다. 지금 4번째 반감기, 이제 24일 정도 남았고 지금 정도의 속도라면은 4월 19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과 비교하면 많이 빨라졌죠. 이게 한 4월 28일, 뭐 26일, 30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4월 19일 정도로까지 빨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채굴기 성능이 대폭 향상이 되면서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빨라지면 좋습니다. 반감기가 더 빨라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고가 경신 이번 사이클의 최고점을 만들어내는 시기도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주든 빨라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반가운 소식인데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무 우리는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생각들 가지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